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안철수하고 김종인하고 참 재미있는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안철수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 옛날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러지, 안철수가 좌파를 갖다가 한국에 심어놓은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철수 자체도 중도 하면서 좌파질 했고, 이 안철수란 사람, 묘한 사람, 저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안철수란 사람 참 묘한 사람입니다. 그냥 백신 연구소장이나 하지, 그냥 안철수 연구소장이나 하지,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자살한 그 박원순이를 시장 만든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5%밖에 안 되는 지지율, 안철수와 그 당시에 50%가 넘었습니다. 극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무대에서 탁 안철수는 왼쪽에서 딱 오고 박원순이는 오른쪽에서 쫙 달려서 이 관중석에서 볼 때 말이죠. 그게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세종문화회 가는지 서울시청인지 뭐 매듭 뭐 어디 뭐 국립국장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큰 무대를 딱 장식을 해가지고 딱 서로 달려오면서 얼싸안고 하나는 털보 털 이렇게 했던 그동안에 박원순이는 참여연대 뭘 하면서 아름다운 가게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1년 동안 광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마각을 드러내 그렇게 치밀하게 이 좌파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을 만드는데 둘이가 극적으로 안철수가 그때 시장 국민들이 모르니까 뭐 새로운 것 해가지고 50% 가까이 막 그냥 지지율이 나오고 할 때죠. 딱 나가서 털보를 얼싸는 안철수, 이 박원순을 여기 좌파를 제도권에 진입시킨 장본인이 안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얼싸안고 하면서 시장 양보를 한다는 성명 딱 냈지 않습니까? 자기는 시장 안 하고 박원순 씨를 지지한다고. 자, 그렇게 돼서 박원순은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권에 기웃하면서 대선 주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하다가 야권 분열을 시켰습니다. 자, 홍준표가 자칫했으면 대통령 될 수도 있었죠. 2위로 끝났으니까. 이 보수권이 안철수가 아니었으면 다 단합할 수 있었는데 안철수 때문에 그 요소 때문에 안 됐습니다. 유승민하고 둘 때문에. 유승민은 앞으로도 야권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안철수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야권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꼽아라 하면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예를 들면 이걸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누가 갈까 하고, 아니면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 될 만한 사람을 하자. 자, 그러면 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3개사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최득점하는 사람을 내보내자.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합의를 안 할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유승민 아니겠느냐, 또 안철수 아니겠느냐. 참 독특한 기질들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이 그 두 분들 더 잘할 겁니다. 또 홍준표도 물러서진 않죠. 근데 홍준표는 말이죠, 딱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최다 투표합니다. 최다 투표하는 사람이 물러서야 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그럼 자기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들이 워낙 서의서 합의한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가지고 거기 나오는 대로 우리 다 들어가고 한 사람 밀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공정한
그런 형식을 밟아서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됩니다. 이게. 이분들 지금 조용히, 유승민도 조용히 있지만 말이죠. 여기 유승민계들 많습니다. 여기 누가 김세연이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공천, 그래서 공천이 개판된 겁니다. 공천 김영우 다 정치적 복선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저는 알지만 여기서 발설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느낌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권은 단합이 안 돼서 이번에도 이길지 질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인사들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비관적입니다. 참 비극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못 이기면 말이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네. 대한민국에 큰일 납니다. 네. 이번에 이겨야 됩니다. 야권이 이겨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이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단일화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안철수는 말이죠. 김종인하고 둘이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전 두 사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지들이 뭔데 티격태격 합니까? 어? 안철수 경제 잘 모른다 하고 김종인이가 얘기하고 또 안철수는 김종인 너 방향 잘 못 잡았어 이러고 말이죠. 둘이서 난립니다. 뭐 경제 3법 가지고 충돌을 했습니다. 정면 충돌.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안 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공정거래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에 찬성한 김 위원장을 겨냥해서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법안인데 정무적 판단을 했다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는 안철수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지가 지는 경제학자라고 그래도 그 학문에 자기 주장을 담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학입니다. 대한민국 경제학인데 자기가 뭐 경제민주화니 뭐니 뭐 이상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하는 거에 무조건 하고 말이지 오케이라고.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라든가 이 경제인 단체들 7개 단체들이 와가지고 제발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하면 기업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김종인은 고집 세웁니다. 나는 그런 김종인을 볼 때마다 완전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사고가 작동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김 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안철수가. 하지만 그 부분은 또 맞습니다. 안철수는 자유시장 경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좌파들하고 어울리면서 박원순을 갖다가 박원순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킨 서울시장을 만들어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장본인. 그 레일을 깔아줬다. 카피트를 깔아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장본인. 그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본인을 미워하기보다는 안철수가 그런 행위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좌파를 갖다가 제도권 안에 최초로 잡아는 바로 안철수에 대한 그 미움은 분노는 지금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은 사그라졌지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또 안 대표에게 과거와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딱 잘랐고 안 대표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지지율 변동이 없는데 이대로 선거 못 이겨 하고 맞섰고 지금 둘이가 티격태격합니다. 어떤 부분은 김종인 말이 맞고 어떤 부분은 안철수 말이 맞습니다. 내년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주도권을 둘러싼 두 사람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지만 그 두 사람 제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고. 진짜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은 암만 하라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에? 아니 비대위원장이 와서 지가 언제 보수 야당의 그 정통 그 간판 스타라고 난리를 치고 그럽니까? 마음대로. 자유시장 경제 얘기하면서 안철수한테 자유시장 경제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유시장 경제 주역들인
예? 지금 경제인연합회라든가 상공회의 소장이라든가 뭐 등등 다 그들이 7개 경제단체장이 와서 제발 경제 3법에 반대해달라. 제의가 안 된다 하는데도 지가 뭔데 그렇게 보수 야당의 그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그 상공회의소 소장이라든가 정경련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경제인 협회 그 임원들의 그 말을 갖다가 안 듣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지가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모르면서 잘 모르면서 안철수한테 자유시장경제 운운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너무 오버페이스. 완전히 올마이티 갓. 그래서 짜르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황제입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파문해버리면 그걸로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김종인. 앞으로 그의 욕망의 열차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뭐 홍준표 대표라든가 무슨 윤상현이라든가 또는 김태호 이 좋은 주자, 좋은 그 함량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 이런 분들 전투력이 좋고 여당과 싸워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입당 안 시키는 저 심술들 보십시오. 저게 심술이 저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그게?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경제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그건 지 주장이고 지 경제 문제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하고 그런 차원에서 놀아야지. 지가 주장해도 그것도 몇십 년 전 건 줄 아십니까? 경제민주화가 자기가 그 독일에 한국 외고대학을 나오고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무슨 민스터 대학인가 무슨 독일 무슨 대학에서 석사학위 받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받은 게 그 경제민주화 그 시대의 그 유럽풍의 경제 소위 그때 돌았던 게 그 경제민주화입니다. 그걸 갖다 지금 대한민국 첨단 시대에 지금 놓여가지고 정말 일촉즉발의 이런 정말 좌파의 싸움을 하는 여기에 떡 갖다 그걸 내가지고 같이 함께 얼쏘 하자. 그런 게 못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기업의 뭐 지배구조를 바꿔도 시장에서 불공정이 개선되는 한계가 있다 뭐 있다고 소리나 했으면서 말이죠. 이번에 정부 여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안철수는 또 하고 하여튼 뭐 두 분과 치고받고 하는 것이 참 두 분 다 그래서 두 분 다 이런 거 있죠. XX다. 두 분 다 내가 보기에는 XX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보수 야당의 기득권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바꿔도 시장에서 불공정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이번엔 정부 여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뒤바뀌었죠. 순서가 뒤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이번에 것에 이렇게 여당이 지금 경제 3법 정말 저건 악법이라 할 수 있는데 저걸 갖다가 이 기업을 옥죄는 바로 저것을 갖다가 선뜻 입에 물어버린 그거 한다고 한 김종인 대표를 보면 제 양반이 진짜 야당이야. 저번에 민주당이 있더니 왔다 갔다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우리가 도착해 보면 저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절체절명한 시대에 보수가 가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된다는 이런 절체절명한 시대에 김종인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기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빨리 떠나는 것이 그리고 대오를 해서 야권 단일화를 해서 어서 승리하는 그런 서울시 또 지방 부산시장 뭐 등등 이 재보궐선거에 반드시 승리를 하는 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9월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내년 4월이면 금방 3, 4월 지납니다. 빨리 지금 대오를 완성해야 됩니다. 서울시장도 김종인이가 선택하는 그런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원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걸 넓게 포괄적으로 저기 홍준표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입당을 시키고 난 다음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제1과제가 서울시 대책입니다. 서울시, 부산, 기타 선거 대책입니다. 그걸 승리 못하면 그 다음에 발판이 없어집니다. 김종인 믿었다 큰일 납니다. 네, 야권 단일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종인 짜르가 왜 나왔겠습니까? 고집. 이번 선거를 망쳐놓고 자기는 책임 없다고 한 사람 총괄선대위원장 총자를 왜 붙여줍니까? 거기다가 총괄선대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는 책임 없다. 왜? 왜 책임 없어요? 공천 안 했다. 공천이요? 그럼 공천 안 한 사람이 왜 두 사람 멀쩡한 사람 이길 사람들을 갖다가 선거 도중에 그냥 막말했다고 쫓아내고 말이지. 차명진 의원하고 김모 후보하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향이 컸는 줄 아냐 이게. 막말했다 하니까 그 말이 막말로 인식이 돼가지고 중도층이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득표수가 얼마였느냐? 저 민주당하고 차이가 8, 9%밖에 없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김종인의 대실패. 아니 총괄위원장 실패한 사람 또 그 사람은 주구장창 쫓아가서 데리고 온 주호영이는 또 뭡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해서 다시 한번 선거와 대선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철수 경제 잘 몰라 하고 김종인 방향 잘못 잡아 둘이서 벌써 티격태격합니다. 이거는 왜 티격태격하겠습니까? 대권 놓고 나눠 먹기 못한다. 나다 하고 주장하는 건데 이분들은 그 마음속에는 오만함이 지금 묻어 있습니다. 빨리 잘 판단들 하십시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동력에 지금이 몹시 추운 겨울 어느 동지 이튿날 다음날 추운 겨울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5시쯤 되면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추위. 우리는 또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두서너 시간 지나면 태양이 동력에서 떠오릅니다. 여지없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어두운 암흑은 거칩니다. 내일 태양은 분명히 떠오릅니다. 자, 누군가 어떤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광풍의 시대라고 말이죠. 7월 20일 날 누군가 얘기를 했죠. 광풍의 시대. 네, 광풍도 지나가고야 맙니다. 태풍도 폭풍도 다 지나가고야 말지 않습니까? 핥히고 지나간 흔적.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상은 핥혔습니다. 핥힐 대로 핥히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마지막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희망을 갖고 기다립니다. 분명히 떠오릅니다. 안 떠오를 수가 없죠. 안 그럼 지구가 망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은 떠오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